네, 33번을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장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Because the environmen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aiding meaningful internal processes.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뭐 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을 돕는 데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객관적 경험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결합된 시스템으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두 개의 개념이 나왔어요. 하나는 환경, 또 다른 하나는 의미 있는 내적 과정.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이라는 말 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주관적 경험이란 말도 쉬운 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죠? 괜히 경험하는 거란 얘기인데, 이걸 되게 단순하게, 이게 제가 만약에 이거를 논문을 안 읽었으면 이렇게 이해했을 것 같아요. 환경이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미친다. 그렇지, 뭐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교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의 경험이라는 것이 다 인샤알라, 알라신의 뜻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거보다 주관적 경험에 영향을 받는 거다. 그죠? 어떤 일이 발생해. 이 신의 뜻으로다가 해석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뭐, 논문을 좀 읽어보니까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이라는 것이 기억과 판단 같은 걸 의미하고, 이거 환경이 의미 있는 내적 과정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는, 도움을 준다는 건 이제 화살표의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부분에 해당되는 논문이 있었어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논문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원래는 저 문제풀이에서는 이런 설명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면 이해를 하는데 더 도움이 되실 거라서 설명하는 겁니다. 사실 문제풀이인데 의미는 없습니다. 환경에는 이제 노트북, 공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스마트패드 같은 것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스케줄러 같은데 뭔가를 입력해 놓잖아요. 그 스케줄러에 뭔가를 입력하는 그 행위가 환경의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중에 기억을 도와줘요. 그래서 이 환경하고 이 주관적 경험이라고 하는 것, 의미 있는 내적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뭘 이루냐면 하나의 인지 시스템. 이게 하나의 인지 시스템을 이룬다. 그죠? 기억이라든지 판단 같은 게 인지라는 것의 일종이니까 이 얘기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논문에서. 그 다음에 이 두 가지가 하나의 결합된 시스템, 한 덩어리로 움직인다는 얘기고 이 결합된 시스템은 완전한 인지 시스템으로다가 간주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즉, that is, 이게 왜 나오냐 갑자기. In this manner, 이런 방식으로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은 확장된다. 외적인 환경으로, 그리고 거꾸로 된다. 이런 방식으로다가 이렇게도 확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관적 경험에서 환경으로 확장되기도 한다는 얘기고요. vice versa는 다시 이 위에 있는 내용, 환경에서 의미 있는 내적 과정으로 확장이 되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콜론이 나왔습니다. 세미콜론이 나왔고, 세미콜론 나오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외부의 환경이 그것의 통제적인 객체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통제적 객체를 갖고 있는 외부적 환경입니다. 그 통제적 객체의 예는 뭐가 있냐면 제도적 법률이라든지 장비 같은 게 있어요. 이걸 갖고 있는 환경이 mental institutions가 된대요. 정신적 제도들이 된대. 환경이 정신적 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가 mental institutions가 된대요. 이것도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mental institutions라는 게 저게 우리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정신적 제도들이잖아요. 근데 저게 학자들 이쪽 인지과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쪽 인지과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쓰는 용어더라고요. mental institutions라는 것이. 저게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하는, 즉 우리의 주관적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제도들, 뭐가 있냐면 법률 제도라든지 연구 제도라든지 아니면 문화 제도, 이런 것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논문 속에서. 그리고 mental institutions가 원래의 의미 어떻게 쓰이는 표현이냐면 정신병원 같은 뜻이에요.
그러면 정신병원이라는 뜻인데 이걸 저 정신병원이라고 해석하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정신병원 같은 것들인데 이거 약간 은유적인 정신병원이라는 게 약간 은유적으로 쓰여서 이 용어가 된 것 같아요. 이 과정 속에서. 그래서 그냥 mental institutions라는 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어요? 근데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mental institutions가 이 환경인지 아니면 이 주관적 경험에 해당되는 것인지를 좀 알기가 힘들어요. 뭐 의미는 내적 과정이 있는 거 아닌가요, 혹시? 왜냐면 정신적인 것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저것 때문에 문제 틀리지 않게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mental institutions가 뭔지를 착각을 그러니까 이게 뭐 환경 쪽인지 주관적 경험 쪽인지 몰라도 아니면 중간에 껴 있는 것인지 저는 처음에 이렇게 봤어요. 이게 환경이고 여기가 이제 주관적 경험 이렇게 봤어. 저는 이 중간에 mental institutions라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렇게 보는 것도 틀리지 않더라고. 너무 읽다 보니까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환경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a subjectively held belief 주관적으로 갖고 있던 그런 믿음이 attains the status of objectivity 객관성의 지위를 획득한대요. When the belief is socially shared 그 믿음이 사회적으로 공유가 되면 그러니까 어떤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믿음이 나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회 전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 믿음을 갖게 되면 그것은 객관성의 지위를 확보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 얘기는 그럼 뭐냐면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이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이라고 하는 것을 법전을 쓰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일부의 학자들이 법전을 써요. 맞죠? 법전을 쓰게 돼. 또는 헌법을 쓰는 사람도 있잖아. 헌법도 쓰는 사람 있죠. 그죠? 미국 헌법도 쓰는 누가 썼는지 제버슨인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개인의 믿음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결국 그 사회를 지배하는 것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주관적 경험이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개념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빈칸 아직 설명 안 해서 MI가 되고, 그죠? Mental Institutions가 되고, 이게 뭐뭐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다시 말해서, 즉, 재진술할 때 쓰는 말이죠. 우리가 hard-nosed healthcare rationalist로다가 훈련을 받을지라도 hard-nosed란 말이 조심해야 돼. 이거 냉철한이라는 뜻인데 이게 어떤 감정 같은 것들에 휘말리지 않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같은 데 휘말리지 않는 사람들, 합리주의자들, 뭐 의사들이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진단할 때 병명에 대해서 이렇게 이 병은 무엇인 것 같다고 판단할 때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잖아. 오늘 느낌상 이 병이 왠지 끌려 이러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hard knows는 그런 얘기예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그죠? 객관적 시각에서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hard knows입니다. 또는 no nonsense 현실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것도 같은 말인 거예요. 문맥적으로 현실적인 관료가 되도록 즉 환경에 영향을 안 받도록이에요. 문맥적인 의미는 또는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자가 되도록 데이터에서 몰고 가지는 데이터에 기반한 훈련을 받을지라도 연구가 보여주는 건 대디아야. 우리의 결정들이 영향을 받아. 우리의 결정. 이쪽의 개념이죠. 우리의 결정들이 영향을 받아 뭐에 의해서? 다양한 제도적 관행에 의해서. 제도적 관행은 나중에 논문에서 찾은 거는 이 mental institutions랑 똑같아요. 그럼 mental institutions에서 요거 나온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쪽에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은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even if 이쪽의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환경의 영향을 안 받도록이죠. 안 받도록 훈련을 받을지라도 받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처음 해설 강의 있을 때 이런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 내가 의사야. 그럼 의사는 진짜 hard nosed로 판단을 해야 돼.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인도야. 그럼 예를 들어서 환자들한테 그 단백질을 좀 섭취하셔야 되겠습니다. 소고기 드세요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죠? 환경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힌두교 때문에 소고기를 못 먹는. 그죠? 자기도 못 먹고. 의사하면은 뭐 소고기 뭐 땅고기는 뭔 상관이 있어? 라고 해야 될 것 같잖아. 아니란 얘기죠. 못 먹어요. 그죠?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결정이.
그것들은 포함한다. 이제 그것들은 앞에 있었던 그 institutional practices예요. 그 얘들이 쫙 열거되고 있어요. 그죠? 쫙 열거되고 있어. 그죠? 이건 안 읽어도 상관없죠? 쫙 열거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고안된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감정들을 조작하기 위해서. manipulate는 조작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개념이잖아. 그러면 조작한다는 개념도 요 화살표 개념이잖아요. 요 화살표 개념이잖아. 그죠? 그럼 우리의 결정만 그게 아니라 감정들도 역시 조작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죠? 감정에 영향을 미쳐서 결정을 하게 만들 수 있겠지. 그죠? 주관적 경험이라는 것도 감정하고 다른 개념이 아니죠. 주관적 경험도 감정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상태에서 빈칸은 아까 뭐였냐면 MI인데 Mental Institutions인데 어떤 애냐면 하면서 꾸미는 말이었어. 그죠? 1번 쓴지 우리의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치는. 그럼 MI인데 얘가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에 영향을 미친대. MI가 주관적 경험과 해결책, 솔루션은 문맥적으로 결정하고 비슷한 말이 되겠죠. 그죠? 이거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했으니까 1번은 정답이 되겠죠. 빨간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serves as advocates for independent decision making. MI가 기능을 수행한대요. 옹호자로서. 뭐에 대한 옹호자로서? 독립적인 결정 내리기. 그죠? 독립적인 결정에 대한 옹호자로서 기능을 수행한대. 그래서 independent란 말의 의미는 가장 문맥적으로 유사한 표현이 뭘까요? 왜 그 문제를 만든 분이 independent한 단어를 썼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independent의 반대 개념은 dependent잖아요. dependent는 여기에 달려 있는 거 아니야. 환경에 달려 있고, 뭐 MI에 달려 있고 이런 것이 dependent한 거죠. 그죠? 주관적 경험이랑 여기 달려 있어. 이해됐습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나와. 우리의 결정, 우리의 감정 여기 달려 있어. 여기서 나와. 그러니까 independent라는 것은 영향을 안 받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hard nosed라든지 no nonsense랑 비슷한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MI라는 것이 dependent decision making에 대한 옹호자라고 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문맥적으로다가 비슷한 의미가 될 수 있는데 independence가 거꾸로 가는 거죠. 영향 안 받는, 그러니까 결정이 영향 안 받는 결정이잖아. 그러니까 독립적인 결정. 외부 영향 안 받는 결정 내리는 것을 옹호하는 존재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얘기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확실하게 틀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무서워요. 이 3번이 여러분들 정답률이 높았다라고 해서 이거 만만히 볼 지문이 아닙니다. 사실은 의도했던 거는 3점짜리로 제일 어려운 문제로 출제를 한 거예요. 문제를. 근데 정답 선지가 너무 쉬워. 그대로 쓰였어. 그잖아요? 그대로 쓰였어. 그랬던 것뿐이지 만약에 이 표현이 바뀌어서 딴 표현이었다면 학생들 다 낚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오답률 1이 됐을지도 몰라. 3번 Position Social Experience within the Cognitive System. 사회적 경험이라는 것을 인지체계 안에 위치시킨대요. 뭐가? Mental Institutions가 제도적 법률 같은 것들이 인지체계 안에다가 사회적 경험을 위치시킨대. 보세요. 인지체계 안에 위치시킨다면 인지체계 안에 들어있는 것들, 여기 보면 사회적 경험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경험이라는 게 있나요, 여기? 없잖아요. 그죠? 주관적 경험이라는 건 있었어요. 주관적 경험하고 사회적 경험은 다른 개념이죠. 그러니까 뭔가가 이거를 여기다 위치시킨다 할 때 주관적 경험을 위치시킨다 했으면 이 그림에는 맞겠지만 사회적 경험이라는 건 이 그림에 존재하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저것을 만약에 소셜이 아니라 서브젝티브라고 썼어도 서브젝티브한 그 익스피리언스를 여기다 위치시킨 얘입니까? 위치시킨 존재가 얘는 아닐 거잖아. 뭐가 위치시켰는지 주체가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3번은 이래저래 봐도 틀린 선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이제 구성한다는 얘기고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주관적 해석이 뭐냐? 이 주관적이란 말이 너무 여러 번 쓰여가지고 주관적 경험, 주관적 해석, 그죠?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 환경에 대한. 얘는 일단 comprise라는 거는 comprise라는 말은 구성한다, 구성된다 두 가지 다 될 수 있지만 지금 문맥에서는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성한다가 맞아요. MI가 구성한다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죠? 얘가 얘를 구성한다. 그럼 여기에서 이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구성된다 그러면 얘가 이거에 의해서 구성된다면 화살표 일로 와야지. 그죠? 거꾸로 가야 되니까 지금 이쪽으로 가는 내용이었으니까는 구성한다가 맞아요. 근데 주관적 해석을 구성한다는 얘기인데 주관적 해석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논문 내용을 살짝 가져와야 돼요. 이거 정확히 저걸 이해시켜 드리려면
여기서 말하는 mental institution이라는 것은 legal system, 그러니까 법률 시스템, 그러니까 법적 제도, 법률 제도 이런 것들이 예로 나오거든. 법률 제도라든지 아니면 뭐 연구 제도라든지 이런 게 나와요. 예로 문화 제도라든지 이런 거. 그러면 보세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어떤 범죄가 있어요. 뭐 사기 범죄라든지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형량을 얼마 줘야 돼 했을 때 형량 얼마 줘야 돼 했을 때 아무 기준이 없이 사람들한테 형량 얼마 줘야 돼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막 100년, 1000년, 만년 제각각 다른 해석할 수 있죠. 그게 subjective한 interpretations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형량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상황이야. 리걸 시스템 안에. 그러면 판사가 판결하나 일반인이 판결하나 뭐 아니면은 뭐 변호사가 판결하나 검사가 판결하나 그 가이드라인 안에서는 해석들이 다 고만고만할 거야. 큰 차이 없이. 그죠? 그렇기 때문에 subjective interpretations라고 하는 것은 막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는 그런 개념들이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문맥적으로 맞는 내용이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 4번 선지는. 두 번째로 이 MI라는 거, mental institutions라는 것이 환경의 일부잖아요. 환경이라고 볼 수도 있는 환경의 일부거든요. 그럼 이 환경의 일부라고 했을 때 환경의 일부가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성한다? 얘가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걸 구성합니까? 응? 이것 환경이 환경을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구성한다. 그러니까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구성하고 있어. 환경이 결국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오른쪽 부분이 없어도 이게 틀린 게 확실한 겁니다. 일단 뭐에 대한 주관적 해석이냐면 범죄 이런 것도 아니고 환경에 대한 주관적 해석입니다. 100% 확실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맞다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죠? 이 부분은 확실하게 틀려 있고 왼쪽 부분은. 그 다음에 5번은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의 구성을 용이하게 한다. 촉진시킨다는 얘기인데요. 그럼 주관성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원래는 없는데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거. 이거 주관성입니다. 주관입니다. subjectivity는 주관이라는 개념. 주관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그 개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용이하게 해주는 것이 뭐야? mental institutions예요. 그럼 얘가 없으면 주관이라는 개념을 구성하기가 힘들어져. 이런 얘기거든. 없어요.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표현들이 약간 섞었지만 이런 내용이 있었어라고 하면 없었습니다. 4번도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거 없잖아요. 그죠? 사회적 개념이. 그다음에 이거는 완전히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정답될 수 있는 게 1번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빈칸 추론이 어떤 면에서는 약간 내용 일치적인 그런 특성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용 일치가 되냐 안 되냐를 보는 것도 오답 선지를 가려내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실제로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내용 일치처럼 아예 순서도 내용 일치의 순서로다가 배열이 됐던 문제도 있었습니다. 몇 년도 문제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 된다? 1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어려운 문제로 의도되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으로 3, 3번에 대한 해설을 마칩니다.